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10대 뉴스 두 번째 소식은 강원도의 재난재해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원주 중앙시장 나동 1층 점포 50곳 중 37곳이 불에 탔고 2층 점포 37곳 중 3곳이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연기와 그을음이 가득해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판과 간판 앞에 있는 떡들을 제외하고는 이곳이 전에 떡집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불이 나자 대응 1단계, 2단계를 연이어 발령하고 원주와 횡성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 여주와 충북, 충주 등 인근 소방서의 소방장비를 총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4일 저녁 7시 17분쯤 불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도로에서 시작됐습니다. 건조한 대기 속에서 태풍급 강풍을 타고 불은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 탓에 초기에 불길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불과 1시간 반 만에 해안가까지 도착했고 고성군 아래 속초시 도심도 덮쳤습니다. 도심은 그야말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파트와 학교, 도로 위 버스까지도 집어삼켰습니다. 엄청난 진동과 함께 붉은 빛이 번쩍입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은 좌우로 흔들리고 유리창은 산산조각나 흩어집니다. 지난 23일 사고 당시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강원지방기상청 폐쇄회로에 찍힌 생생한 모습입니다. 인근 건물 구내식당과 맞붙은 곳의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천장은 골조가 드러날 정도로 바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사고 현장과의 거리는 200m가 넘습니다. 이번 사고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강릉시 송정동이나 주문진읍에서도 진동을 느끼고 폭발음을 들을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시민들은 폭발음이 2번 났고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 참 강원도 1년 한 해 동안 시끌시끌했습니다. 잠잠할만 하면 또 사건, 사고, 재난재해가 계속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중앙시장 화재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새해 벽두부터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 중앙시장 화재였습니다. 2019년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시기죠. 1월 2일 양양에서 산불이 난 데 이어서 원주 중앙시장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점포 80여 동이 소실됐고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은 불이 난 나동을 비롯해서 가나, 다라 이렇게 4개 동에 32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네, 불이 난 지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데 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원주 중앙시장 화재는 전기 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실화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최초 발생한 점포 업주 40대 A씨에게 실화 및 과실치상 혐의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결론이 났는데요. 화재가 났던 중앙시장 나동에 대해서는 아직 재건축 여부는 결론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가장 큰 재난재해를 꼽으라 하면 4월에 있었던 고성 속초 산불이 아닐까 싶은데 현장에도 계속 계셨잖아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4월 4일 식목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저녁에 고성 속초 그리고 강릉 동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이 산불로 인해서 1,75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재난이었는데 전국의 소방차 그리고 소방관들이 강원도로 집결해 산불 확산을 막았습니다. 이 불은 이틀 만인 6일 오후 고성 속초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본 것처럼 그래도 굉장히 좀 큰 면적의 피해를 남기고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산불을 있었던 원인이 우리가 계속 말했었던 양간 지풍인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한 바람이 동해안에서 산불이 발생을 하면 크게 번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양양과 간성 또 강릉 사이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산불이 발생을 하면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화된 산불이 또 하루를 넘기기 때문에 야간에는 산불 진화 헬기가 움직일 수 없어서 산불의 대형화를 키우고 있고요. 또 이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소나무가 많습니다. 이 소나무에 있는 송진과 솔방울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산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강릉 옥계에서 망상 해수욕장까지 불과 1시간 만에 산불이 번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이 결집이 되면서 동해안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또 건조한 날씨가 한 몫을 했다고 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 좀 상황은 어떤가요?
이 산불 중에 속초 고성 산불의 경우에는 이 실화 부분이 경찰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 현재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 보수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 전신주 관리와 전선 관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국가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결론을 내린 건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남은 문제는 좀 보상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전의 과실이 드러난 만큼 한전에서도 이제 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피해 보상이라는 게 이제 이재민들 수준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손해사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피해 사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손해사정이라는 게 감가상각이라는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재민들과는 좀 많이 괴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네. 또 여기서도 손해사정을 거친 것 중에서도 한전은 60%만 보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보상 체계가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 내 집들이 왜 하루아침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도 60%만 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예, 그리고 또 이재민들에게 또 일부 누리꾼들의 경우 이제 성금 모금을 통해서 한몫 두둑하게 챙겼다. 네. 보상금을 받아서 두둑하게 챙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댓글까지 흘러나오면서 이재민들은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서 재난재해가 끝난 게 아니죠. 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산불이 지나간 후 한 달이 조금 넘은 5월 23일이었죠. 광릉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업체의 피해도 좀 만만치 않았는데요. 현재 수소 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의 관계자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네. 나머지 7명도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예, 현재 재판을 검찰이 기소 여부에 대해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고 재판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 문제는 이 사고로 인해서 강원도가 추진하는 수소 충전소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 수소 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